네, 지난달에 이어 저희 톡톡 도마토리 팀 다시 역사 현장을 찾았습니다. 바로 간송 전영필 가옥인데요. 가을이 깊어 이제 결실을 맺어가는 즈음에 우리 도봉구도 역사, 문화, 관광에 있어서 아주 괄목할 만한 결과들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바로 이 간송 전영필 가옥도 그 중에 하나인데요. 이 간송 전영필 가옥이 재탄생하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는데요. 그 과정 잠깐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네네. 네. 뭐 간송 선생님이라 그러면 여러분들 더 잘 아실 텐데 일제로부터 우리의 문화유산을 지켜내기 위해서 개인 사비를 털어서 그런 것들 지켜내는 활동을 네네. 하신 분이기도 한데요. 이곳이 그 저희 둘레길 입구예요. 이쪽 뒤가. 네네. 그런데 구청장님이 이 둘레길을 걸어가시다가 네네. 범상치 않은 한옥을 발견하시고 뭔가 있을 것 같다 해서 확인을 해봤더니 네. 아니나 다를까 여기 간송 선생님께서 아버님의 묘를 모시고 이 뒤에 묘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묘를 모시고 있는 100년이나 된 한옥이었던 거죠. 네. 그래서 청장님이 이런 훌륭한 문화유산을 우리가 가지게 된 게 이렇게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예산을 가지고 이 고택을 정비를 해서 지난 9월 11일 날 이 전영필 가옥을 오픈을 했죠. 네. 네네네. 우리 구청장님 안목 있으신데. 네네. 네. 네. 예. 가을이 이제 깊어서 네네. 정말 알찬 소식들이 많이 있을 텐데 네네. 소식 좀 전해주시죠. 예, 9월 저희가 지난달 촬영한 다음 날부터 네. 오늘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네. 많은 지역 내 활동들이 있었고요. 좀 안내해드리면 방송통신대학교에 네. 열린사회와 21세기라는 그런 과목이 개설이 된 거예요. 그래서 네네. 그 과목에 마을 실천, 마을 만들기 실천 부분에 저희 구 사례를 좀 담고 싶다고. 거기까지 소문이 났어요. 네네. 그래서 거기 제가 아시는 네. 김강남 교수님이 네. 거기 또 계시는 미디어 팀을 보내셔가지고 저희 센터와 도봉구의 그런 사례들을 좀 취재해 가셨어요. 그래서 네. 그 마을 만들기 실천 부분 강의를 들으시면 저희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뭐 마을 만들기 뭐 이제 도봉구죠. 뭐. 네. 그리고 이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저희가 시범구였는데 네. 올해 이제 2016년도에는 전동을 시행하는 구가 늘어납니다. 13개 네네. 구나. 저희가 앞에 4개 구가 했었고 네네. 25개 구 중에 또 13개가 도전을 또 합니다. 그렇다 네. 보니까 그 13개 구에서 노하우를 좀 알려달라. 네. 그리고 이제 시범구였으니까 어떤 애로사항이나 하면서 겪었던 시행착오를 좀 공유해달라 해서 네네. 종로구에서 네. 종로구 마을팀과 마을센터가 또 저희 구에 방문을 해서 여러 가지 또 그런 거 공유해가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었습니다. 저희 변두리만 갔던 도봉구가 이제 사대문 안에 종로구에까지 저희 실적을 막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사회적 경제 우리 허브센터에서 네. 특화 사업으로 SE 마차 소셜 네네, 이코노미 본것 마차 같아요. 보셨죠? 네, 예, 네. 그래서 SE 마차 5대를 네. 지역에 있는 공간들에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차에는 지역에 있는 사회적 경제 영역에 있는 기업들, 뭐 마을 기업,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들에서 그 생산한 제품들을 전시 혹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지금 현재 창동역에 있는 행복한 이야기 북카페와 네. 그다음에 방학삼동의 평생학습관 네. 그리고 또 방학 이동의 꿈빚는 방학골 마을 식당 네. 예, 그리고 또 새동네 도봉동에 있는 새동네 마을 카페 네. 그리고 북서울 신협 이렇게 다섯 개 곳에 설치 운영되고 있으니까 지나가시다 보면 반갑게 한번 맞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한번 가야겠네요. 네. 네네. 그리고 또 혁신교육지구 소식 하나 또 알려드리면 저희가 도봉혁신교육이 도봉교육 사람이 먼저다라는 주제로 혁신교육 활동과 양성 과정이 10월 5일부터 개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주 월요일날 평생교육관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사실 안 모일까봐 네. 준비한 팀에서 걱정을 했는데 세상에 40명이나 신청을 하셔서 네. 40명이 지금도 굉장히 열심히 11회기 과정을 열심히 참여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이 과정을 수료한 이후에도 열심히 지역에서 교육과 관련된 그리고 그런 혁신교육과 관련된 활동들을 많이 펼쳐주실 것 같고요. 또 다음 주인 29일 날 300인 공감 토론회 네네. 구청에서 마련돼 있고 또 이제 뒤에 알려드릴 건데 박람회도 예정돼 있고 지금 혁신교육지구도 다양한 활동들로 이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동북사구에서 저희가 그 도시재생협력지원센터가 생겼어요. 그래서 동북사구에 있는 4개 구가 함께 그 창동 상계지구 개발부터 시작해서 지역 거버넌스, 그다음에 지역 의제 발굴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팀에서 시민 자산화 포럼을 했었습니다. 시민이 자산이다. 네. 그러니까 시민이 가질 수 있는 자산화하는 네. 예전에 우리 옛날에
마을을 좀 생각해 보면 오래된 마을에는 마을의 자산이 있었거든요. 아, 그렇죠. 공통의 자산. 네. 그리고 그게 다 전통으로 남아 있었는데 이제 그런 자산들이 도시화되고 이렇게 하면서 없어졌던 네, 네. 것들인데 지금 다시 우리가 이런 협동의 경제나 마을 공동체를 이야기하면서 시민 자산화, 우리의 자산이 좀 필요하다. 네. 그래서 그럼 시민 자산화가 뭐냐? 그리고 시민 자산화는 어떻게 만들 수 있느냐를 가지고 포럼을 개최했었습니다. 또 이제 그 도봉구에 청소년 시설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렇죠. 세 개의 청소년 문화의 집과 하나의 청소년 수련관이 있는데 네. 그중에 창동 청소년 문화의 집, 네. 상삼동에 있는 창동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저희 센터로 의뢰가 왔어요. 그래서 네. 뭔가 하고 봤더니 직원들에 대한 교육, 직원의 역량 강화 교육 파트 중에 네. 마을에 대한 이해 부분, 네. 그리고 도봉 마을에서 어떤 활동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좀 알려주는, 그리고 중간 지원 조직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직원 역량 강화 교육을 잡으셔서 연락을 주셔서 제가 가서 그런 이야기들을 좀 나누고, 또 이제 예전처럼 복지관이 청소년 시설이 여성 시설이 그 시설 고유만의 사업을 하진 그렇죠. 않거든요. 예, 예. 그래서 지역 내에서 또 해야 될 역할들이 네. 늘어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청소년 문화의 집이 지역과 어떻게 만날 것인가에 대한 고민, 그리고 그 지하 공간에 약간 활용해 볼 만한 공간이 있으신가 봐요. 그래서 그 공간을 주민들과 함께 어떻게 꾸며볼까 고민해서 그런 이야기를 나눈 시간을 좀 갖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이제 좀 전체적으로 그런 패러다임이 바뀌는 게 이런 기관들이나 활동들에서 나타나는 게 좀 느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우리가 있을 것 살고 같습니다. 있는 마을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네네네네. 그렇죠. 예, 그리고 민관이 함께하는 우수마을 사례 탐방을 저희가 안산으로 10월 7일 날 다녀왔는데요. 그날 공무원분들과 주민분들 차 2대 해서 한 60명 정도 다녀왔는데, 안산이 서울이 마을 만들기 하기 전에 수원이 시작했고, 네. 수원이 시작하기 전인 8년 전에 제일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수도권에서는. 네. 물론 뭐 지방 지역에서는 먼저 시작을 했지만요. 그래서 안산의 그런 사례들과 이런 걸 좀 공유하러 갔었는데, 되게 특이한 게 안산이 외국인 노동자분들 많이 와 많으시죠. 계시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가 원곡 본동이라는 곳을 갔는데, 원곡 본동은 주민센터가 2개인 거예요. 네, 그만큼 좀 많으셔서요? 아니요, 원곡 인구가? 본동 주민센터가 있고 원곡 본동 외국인 주민센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동장님이 5급 사무관이거든요. 동장이 2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외국인 주민센터에는 외국어가 가능한 네네. 직원들을 배치해서 그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하고 있고요. 특이했던 게 거기에 있는 이정표들이 전부 다 한자로 돼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은행, 뭐 국민은행, 네네. 뭐 제일은행, 그 은행 이름들이 다 우리은행 이게 다 한자로 돼 있어서 저희가 굉장히 이정표 바닥에도 이정표들이 다 한자로 돼 있어서 그만큼 외국인들, 중국 분들이 많이 계시구나를 알았었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 활동하시는 주민 리더분한테 여쭤봤더니, 원곡 본동에 등록돼 있는 주민 수가 6만 5천 명이고 네. 외국인 수가 2만 6천 명이래요. 3분의 1을. 그거는 네. 주민 등록이 돼 있는 거래요. 네. 그런데 안 돼 있는 분들이 더 많은 거예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원곡 본동의 거리에 다니면 10명 중에 7명은 외국인이다라고 네, 얘기를 그럴 수 하시더라고요. 있겠네요. 그래서 네. 저희가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날 그 사례 탐방을 하는데 정말로 네. 옆에 지나가시는데 전부 다 중국어 아니면 영어, 외국말을 쓰시는 분들이 한국 분을 보기 어려울 정도로. 그런데 재밌는 건 외국 분들이 많이 계시다 보니까 이 외국인들은 쓰레기 종량제를 모르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종량제 봉투에 쓰레기를 버려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시는 거죠. 그래서 검은 봉지에다 그냥 담아서 버리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에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주민들하고 활동으로 마을 만들기 활동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그 전봇대에 안산 조그만 도시에 인력 사무소가 250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봇대에 이제 어떤 일용직 일을 구하시는 네, 분들이나 뭐 이런 분들을 구하는 벽보를 붙여서 전봇대가 너무 지저분해진 거. 모든 거리의 전신주가. 그래서 그거를 주민들이 다 청소를 해내고 거기에다가 네. 특수 물질을 발라서 붙지 않게 붙지 하는 않게. 그런 활동들도 하고 있어요. 그럼 뭐 그래서 게시판을 쓸 수 있고. 네네네. 네. 그런 사례들 굉장히 그런 사례들도 좀 인상 깊게 봤고요. 또 하나는 대학생들이 그 안산에 있는 대학교에 다니는 대학생들이 잠깐 뭐 대학을 다니는 동안 머무르는 곳이 아니라 네. 내가 그동안에 살고 있는 지역이다라는 주민들과 만나서 함께 벽화도 그리고 지역의 문제를 같이 고민하는 그런 마을 만들기 하는 곳. 그다음에 4.1동 같은 경우는 엄마들의 학교 작은 모임들이 전체 마을 계획까지 가게 된 그런 사례들도 보고 와서 굉장히 좋은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뭐 인구 변화, 사회 변화에 따라서 막 발맞춰가는 그런 모습들. 네네네. 그런데 그날 저희
왕복 5시간이 걸렸어요. 네네. 차가 너무 많이 막히고 우리가 이 시간이면 충청도도 갔다 오겠다. 그러면서 근데 그 5시간이 정말 아깝지 않은 그런 탐방이었습니다. 우리 도봉구는 뭐 잘하고 있다고 네네. 다른 구에서도 막 오는데 거기 안주하지 않고 더 잘하는 곳 뭐 아니면 뭐 특이한 곳도 막 그런데 다니시면서 그날 안산에 예. 갔는데 그 주민분 네. 중에 한 분이 네. 자기가 마을 만들기 활동을 하기 전에 6년 전에 도봉에 왔었다는 아.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 체험과 키움과 체험이라는 책 네네. 아시죠? 이순인 간장님과 네네. 정보현 네. 선생님하고 김수경 선생님 세 분이 쓰신 치유와 키움이라는 그 책을 자기가 와서 이 도봉의 시민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공부하고 가서 그 책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 책을 읽으면서 공부를 해서 지금 활동을 했다. 결국은 뭐 그래서 제가 서로 어깨에 또- 힘을 예. 네. 주고 왔죠. 근데 저희 어떡하죠? 네. 저희 도봉구가 이렇게 너무 잘해서 네. 인구가 자꾸 늘어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네. 그리고 또 지난달에 조금 소개드렸는데 지금까지 서울시에서는 국제 컨퍼런스를 네. 서울시청에다가 뭐 외국의 사례를 하실 분들을 모셔다 놓고 서울시에 관심 있는 사람 와서 들어라 이런 컨퍼런스를 했었다면 네. 올해부터는 그 컨퍼런스를 지역별로 나눴어요. 그래서 네. 5개 구가 하는데 저희 도봉구가 네. 청년들이 컨퍼런스를 해보겠다고 신청을 해서 네네. 지금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그 컨퍼런스가 11월 16, 17일 날 열립니다. 월화. 그래서 네. 지역에 많은 좀 관심 프로그램이 아직 확정이 안 돼서 저희가 네. 웹자보를 못 만들고 있는데 만들면 홍보 열심히 할 테니까 지역분들이 와서 많이 참석해 주면 이번에 아마 일본에서 청년들이 하고 있는 마을 공동체 활동을 하는 청년들을 일본에서 네네. 초청해서 저희 지역에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센터장님도 청년이시잖아요. 그런 거 만 39세까지인데 제가 마음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그 함께하는 방학천 주민 연계망 사업을 했던 네. 숲속개와 도깨비 연방 그리고 도깨비 꽃방 그리고 137 프로젝트 팀이 네. 그 발바닥 공원에서 같이 네네. 마을 밥상을 10월 13일 날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숲속에서 네팔 지진 돕기 성금 모금 네, 했을 했었죠. 때 네. 본인의 음식 재료와 재능을 기부해서 다 같이 밥을 나눠 먹는 걸 네. 해본 경험으로 그 새 주민 모임이 함께 되는 방학천을 중심으로 해본다고 해서 했는데 그날 120명분 음식을 준비했는데 네. 시작한 지 30분 전에 다 동이 나가지고 네. 그래서 제가 그 시간에 일본 연수를 가 있었는데 네. 가기 전에 12일 날 지역에 있는 주민센터 그다음에 각종 기관들에 전화해서 내일 점심은 꼭 거기 가서 먹어라 네네. 그렇게 했더니 많은 분들이 가서 식사를 하셨던 네. 것 같더라고요. 방학천이 우리 주민들을 하나로 잇는 그런 네네네. 물길이 그래서 되었네요. 앞으로 네. 좋은 그런 시도였고 앞으로도 계속 네. 해볼 만한 그런 네. 활동들이 아닌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날 아주 음식 맛있었습니다. 드셨나요? 네네. 그러셨구나. 네. 그리고 10월 14일 날 또 많은 행사들이 있었는데요. 창사골에서 창사동에서 경로잔치, 네네. 창사동 마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제 그 마사회 도봉지부랑 함께해서 경로잔치 어르신들 모시고 경로잔치를 했었고요. 또 17일 날은 창오동에서 벼룩시장. 네. 네네, 벼룩시장 하면서 그 창오동 주민들이 또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시간들을 갖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인데요. 이제 10월 20일 오늘은 네. 강동구에서 또 강동구가 저희 못지않게 열심히 활동을 잘하고 있는 그러고 곳인데 있어요? 네. 마을 공동체와 사경에서 사회적 경제에서 활동하시는 네. 분들이 도봉구가 마을 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사회적 경제 영역이 많다는 소문을 듣고 네. 예, 오늘 오셔가지고 주민들이 매우 흡족해 하시고 그래서 행복한 이야기, 숲속의 햇살문화원 그리고 꿈빚는 방앗골 마을식당 그다음에 감정 공방까지 이렇게 쭉 들러서 가시면서 굉장히 흡족해 하시면서 도봉구 정말 좋은 사례고 좋은 배움이 됐었다고 얘기를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또 아까 낮에 오후에 동네별 수다 모임 저희가 마을 사업 네.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 수다 모임을 하는데 오늘은 조금 약간 목적이 있는 수다 모임이었어요. 저희가 다음 달 11월 20일 날 사회적 경제 마을 공동체 한마당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한마당은 주민들이 좀 축제 기획단으로 참석해서 준비를 해보면 어떨까. 네네. 조금 어설프고 조금 아마추어 같더라도 주민기획단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오늘 그런 기획단을 함께 하실 분들을 조금 모여서 축제에 대한 어떤 방향이나 큰 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는데 굉장히 좋은 의견이 많이 나왔다 그래서 기대가 됩니다. 저도. 네.
네네. 저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마을 공동체 한마당을 하면 뭐 진행도 주민이 해보고, 네네. 그다음에 체험 부스 운영도 주민이 총괄해서 어떤 걸로 채워가는지도 그걸 같이 할 사람들끼리 의논해보고, 그다음에 뭐 홍보 부스도 어떻게 할 건, 홍보 활동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그래서 약간 역할 분담을 나누어서 또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한테만 맡기는 게 아니라 저희가 함께 그분들을 서포트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이번에 한마당을 준비해보려고 합니다. 뭐 이거 잘 되면 저희 동네에 또 큰 자산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네네네. 안녕하세요. 간송고택에서 지킴이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이미실입니다. 간송고택은 서울에서 또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간송 선생님께서 잠시라도 머무셨던 그런 그 자취가 남아있는 곳이고요. 그 주변에 선생님의 또 그 묘도 있어서 더 의미가 깊은 곳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 간송고택이 지어진 지는 지금 한 100년이 채 못 되는 걸로 되어 있긴 한데요. 그래도 이제 이것이 새로운 교육장으로 후손들에게 많은 의미를 전달해 줄 수 있는 곳으로 명소가 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생각됩니다. 예, 고택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개방하고요. 월요일 휴관입니다. 많은 관람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까지 알찬 결실들을 얘기해 주셨으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딸 저희가 과실들을 네네. 좀 얘기해 주시죠. 네. 이제 11월, 뭐 10월 이렇게 돼가니까 네. 그 각 하던 활동들이 정리가 되는 활동들이 그렇죠.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이웃 만들기 사업이라든지 네. 부모 커뮤니티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의 지금 현재 컨설팅 기간이에요. 이번 10월 달 한 달 동안이. 네. 그래서 이웃 만들기 컨설팅도 진행될 예정이고요. 아직 시작은 안 됐지만, 그리고 현재 부모 커뮤니티는 개별 컨설팅도 했고 어제 집단 컨설팅도 네. 하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마지막 정리, 이제 그 부모 커뮤니티 같은 경우 10월 말이 끝나는 달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끝나고 나면 또 내년도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네네. 좀 고민해보는 관계자 네트워크 회의. 네. 그래서 조금씩 이제 정리에 들어갔다는 걸 조금 정리를 말씀드리고요. 잘 해놔야 또 저희 자산으로 또 크게 쓸 수 있는 네네. 거니까요. 그리고 또 이제 마을의 큰 자랑거리인데요. 네. 도봉초등학교가 혁신학교예요. 저희. 그렇죠. 예. 근데 이 혁신학교라서 그런지 굉장히 선생님들이 혁신적이세요. 네. 그래서 학교 축제를 마을과 해보고 싶다고 제안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 되는 무스골 축제라고 해서 보통 학교 축제는 그냥 학교 안에서 아이들끼리 벼룩시장하고 체육대회하고 끝내거든요. 그런데 네. 하루를 날을 잡아서 마을 축제를 만들어서 내일 그 축제가 있어요. 그래서 10시부터 1시까지 3시간 동안 그 도봉초등학교의 학부모들을 그 학교 선생님들이 축제 기획단을 또 만드신 거예요. 네네. 그래서 학부모들이 체험부스 운영도 하고, 그 다음에 외부에 있는 자원들을 초청해서 네. 예를 들면 뚝딱뚝딱 인형극단, 뭐 오. 초록나라 도서관, 네. 그리고 이런 작은 도서관, 그다음 저희 또 센터도 참여를 네네. 같이 하자고 의견이 들어서 저희도 좋다고 해서 내일 가서 이제 아이들한테 마을과 관련된 OX 퀴즈 또 내서 맞추면 네. 상품도 주는 그런 코너를 운영할 그래요? 계획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는 학교가 네. 굉장히 좀 다가가기 어려웠었거든요. 근데 그쵸. 학교가 이렇게 먼저 손을 내밀고 나오니까 저희도 이제 적극적으로 학교하고 연계할 거를 좀 찾아봐야겠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페이스북에서 보니까 성동구에서 마을 교과서가 나왔더라고요. 예. 그래서 좋네요. 아이들에게 좀 마을을 쉽게 알아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책도 만들고, 지금 저희 아이가 6학년인데 5, 6학년 과정, 사회 과정이 내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 알아가기 이런 네네. 교과목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리고 지금 또 사회적 경제 쪽에서는 중고등학생들에게 협동조합, 학교 협동조합에 대한 그런 교육을 청소년들 눈높이에 맞춰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꾸 이제 뭐 이런 게 어른들만 하는 게 아니라 어려서부터 협동의 경제, 그리고 함께 협력하는 네. 거, 그런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거에 대한 교육을 좀 많이 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고 그런 걸 확장해 나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결국은 듭니다. 뭐 마을이 학교라는 얘기네요. 그렇죠. 네. 네네. 네. 학교가 마을이고 마을이 네, 학교고. 마을이 네네네. 학교고. 네. 그리고 도깨비 연방, 또 연방 유나이티드로 네. 활동하고 있는 네. 도깨비 연방이 벌써 4주년. 벌써 예, 4주년이 4주년이 됐어요. 돼서 네. 이번 주 금요일 날 그 4주년 잔치를, 마을 잔치를 한다고 합니다. 가야겠는데요. 예, 음악회도 네. 한다고 하고, 또 그 동네 또 터줏대감이셨잖아요. 예전에 네네. 활동 지셨고, 그래서 한번 같이 가서 축하해 주시면 4시에 시작한다고 하고 5시부터 음악회도 금요일 한다고 4시요? 합니다. 예, 관심 있는 분들 많이 가시면 좋을 예, 것 꼭 같고요. 가야죠. 예, 그다음에 23일, 24일 이틀 동안 혁신교육 박람회를 구청 앞마당에서 네네.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봉 창의과학 축전 기간 안에 네. 창의과학 축전을 5일간 하고 그 5일 안에 이틀을 혁신교육 박람회를 해서,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학교 관계자들한테 혁신교육 프로그램이 어떤 게 있는지를 약간 마케팅 네. 소개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한다고 하고, 또 저희 센터도
부스 운영을 하면서 네. 학교 관계자들한테 이런 마을 센터가 있다. 마을 센터는 이런 곳을 이런 일을 하는 곳이다라는 걸 네. 알리는 그런 부스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센터가 제일 바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분신술 그 손오공의 분신술을 예. 좀 아,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연봉 좀 올려야겠는데요. 더 크게 좀 말씀. 네. 그리고 또 우리 지역의 자랑거리인 방학골 종합사회복지관 네네. 사회복지사들이 실습을 꼭 하고 싶어하는 그렇죠. 예비 예. 사회복지사 아카데미를 꼭 거쳐가고 싶어하는 네. 방학골 복지관이 지역사회에서 주민들하고 함께하는 골목 대장터가 네네. 올해 10년째 10회를 벌써 또 어떻게 됐어요? 네. 그래서 우리 골목 대장터에 많은 활동들이지만 가장 인기 있는 김밥 말기. 아우, 네, 제가 이제 2013년에 참석했을 때는 50m였어요. 네. 그리고 작년에 65m였는데 네네. 올해 10회라서 100m. 어우, 김밥 김 말기를. 좀 많이 들어가겠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한다고 이왕 다? 하니까 저도 네. 그날 같이 가서 좀 말고 네. 김밥도 같이 먹어볼 계획이니까 주민분들 많이 참석하시면 어우, 좋을 것 끝이 안 같습니다. 보이겠는데요? 그래서 기네스에 네. 올라가지 아, 네. 않을까. 네네네. 김하고 밥 좀 더 준비하면 더 만들 수도 있겠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분들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요 김밥을 말 때 네. 이렇게 쭉 서서 100m면 안 보이는데 어느 방향으로 말아야 될지를 어떻게 예. 아느냐. 네. 제가 얘기했죠. 아마 밥을 깔아놓은 방향을 똑같이 일치하게 할 거다. 아, 밥을 왜 김밥을 까면 밥을 깐 다음에 그 그쵸. 위에 야채를 얹고 마는 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 밥을 깐 쪽에다가 야채를 얹는다는 걸 알고 예. 말 것인가. 그러니까 그분이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기대가 되는데요. 네네. 네. 그리고 또 저희 센터에서 이제 야심차게 준비한 이게 마을 공동체 활동이 어떤 사업만 남고 사람이 남지 않는 그런 네. 안타까움 속에서 좀 사람을 남겨보자 해서 마을 지원 활동과 양성 과정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10월 26일 날 개강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지금도 모집 기간인데 그런 앞으로 이제 이 지원 활동과 내년도에 마을에서 마을이 뭔지, 마을살이가 뭔지, 또 마을 공동체가 뭔지에 대해서 이렇게 함께 주민 모임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고 그다음에 주민 조직화를 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과정이어서 그런 것들에 대한 공부를 좀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사업은 뭐 나중에 잘못될 수도 있겠지만 사람은 남겨보자. 그렇죠. 네. 그렇죠. 예. 그리고 저희가 이제 자치구에서 이런 중간 지원 조직들이 1년간의 사업 정리를 하고 내년도 사업을 준비하는 네. 실무자 워크숍을 올해는 제주도로 아우.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2박 3일간 제주도에 잘 다녀오겠습니다. 또 가세요? 부러우시군요. 그럼요. 네네. 예. 그리고 10월 31일, 10월의 마지막 밤에 창 이동에서 주민 연계망 사업을 하시는 네. 팀들이 촌스런 마을의 뻔뻔한 음악회라고 오, 굉장히 예. 재밌는 이름의 음악회를 하신다고 합니다. 초안산 근린공원에서. 예. 그래서 그분들을 어제 만났는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원래 이 사업이 100만 원짜리 축제였다는 거예요. 네. 근데 갑자기 1000만 원 규모로 내용은 뭐 1000만 원 넘어갈 것 같은데. 내용이 네. 1000만 원짜리 예. 이상의 내용에 대해서 네. 굉장히 부담이 된다고 하시면서 웃으시면서 근데 장소가 초안산 근린공원 굉장히 좋은데 네네. 이건 예산 1억이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요. 네네. 그래서 이 음악회가 처음에는 주민들이 두세 개 모임이 할래다가 여기저기 다 끼면서 네. 그런 큰 규모의 행사가 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네. 10월의 마지막 밤에 가족들하고 함께 4시부터 예. 시작해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가족 나들이 하기에 정말 좋은 곳이죠. 예, 네네네. 초안산. 그래서 그분들이 창동의 촌스러운 마을이라고 이름을 촌을 마을 촌자를 네네. 쓰셔가지고 마을 이름을 정하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을 것 같고요. 그날 가보시면 가족들도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예. 네네. 1억짜리. 예. 예. 그리고 저희가 그 마을이나 마을 공동체에 대한 경험이 없는 분들을 대상으로 네. 마을 창안학교를 2회기까지 했었고요. 이제 마지막 3회기가 11월 3일 날 열립니다. 그래서 네. 올해 창안학교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내년도 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한번 참석해서 사전 교육으로 받아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월 3일, 4일 화수 2시에서 5시까지 4강 정도로 준비되고 있으니까 주변에 마을 공동체 사업에 관심 있는 분이라던가 아니면 본인 스스로 관심 있는 분들은 이 강의를 함께 들어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도봉구청에서 하네요. 아니요, 네. 예, 구청에서 합니다. 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마을과 사경이 함께 준비하는 마을에 빠지다. 사경이라 하면 사회적 경제가 네. 함께하는 한마당 마을에 빠지다가 11월 20일 금요일 날 3시가 아니군요. 그 사전에 우리가 체험 부스를 1시부터 운영할 계획이어서 1시에 네. 구청 2층 대강당과 그 로비에서 있을 예정이니까요. 주민 여러분들 많은 참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참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가을이 깊어가는데 저희 도봉구에서도 네. 정말 알찬 소식들이 많이 열매를 맺고 네네. 또 저희가 과실을 많이 향유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 센터장님 또 뭐 잠깐
뭐 하실 말씀 있으시다고 아, 하셨어요? 제가 지난주에 그 동경하고 요코하마로 공무국의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그 마을에서도 결실이 많은데 네네,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도 결실이 네네, 많으신 것 그래서 같아요. 5일 동안 정말 빡세게 정말 자유 시간을 안 주는 그런 연수는 다음부터는 안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쇼핑할 시간도 안 주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네, 그래서 공항 면세점이 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가 다녀왔는데 그 도쿄는 저희보다 일본은 말 만들기 훨씬 먼저 시작했잖아요. 왜냐하면 3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죠. 말 만들기 시작은 저희랑 비슷해요. 배경이. 왜냐하면 인구수가 줄고 있고 그다음에 네. 고독사를 하는 사람도 늘어나고 1인 가구 가족 해체 그런 사회적 문제에서 마을 만들기 시작하게 된 거죠. 그런데 해 나가는 진행 과정은 저희랑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굉장히 천천히 그리고 굉장히 작게 이어나가는 활동으로 저희처럼 엄청난 막 성과를 금방 이렇게 내려고 하지 않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또 하나는 그 우에노에 갔을 때 본 거는 우리가 자꾸 이게 공동체를 하니까 자꾸 주민들의 관계망을 만드는 데만 너무 집착한 게 아닌가. 왜냐하면 거기는 어떤 젊은 문화기획자가 사회적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고 지역에 있는 빈 점포를 주인들하고 의논을 해서 그 점포를 내가 한번 네. 예, 활성화시키는 걸 해보겠다. 그래서 주인들 어차피 비어 있는 거니까 오케이 하고 그럼 이 사람이 이 사회적 부동산을 하는 친구가 젊은 친구가 그 지역이 우에노라는 곳이 손으로 만드는 수공예품과 장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젊은 예술가들을 싸게 그 공간에 들어와서 쓸 수 있게끔 하는 그렇게 해주는 그런 활동들을 한다든가 예를 들면 그 다음에 또 하나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면 저희도 이런 그 행정에서 민간에게 민간 사무 위탁이라는 걸 하잖아요. 네. 보통 어떤 걸 지어놓거나 어떤 행정이 잘할 수 없는 것들 민간이 잘할 수 있는 걸 위탁 사무를 하는데 네. 보통 위탁 계약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그런데 요코하마에 갔더니 협동 계약이라는 표현을 쓰는 오, 거예요. 예, 예. 그래서 NPO나 시민사회단체한테 행정이 어떤 거를 맡길 때 협동 계약을 하는 거예요. 맡겨놓지만 않고 같이 네네. 협력해서 그래서 한다고요? 갑을이 네. 아니라 평등한 관계로 협력을 하는. 그래서 굉장히 그래서 협동 조례라는 게 있더라고요. 네. 시민들과 함께하는 그래서 그런 거 굉장히 부러워서 저희도 좀 행정이 이제는 그렇게 일방적으로 민간에게 위탁 사무 조례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협동 계약 이런 그런 것들이 생겨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 그 도봉마을의 알찬 소식과 더불어서 우리 센터장님이 일본으로부터의 알찬 소식까지 전해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시간 제가 정말 다녀온 연수는 자료집으로 나올 예정이어서 네. 나중에 그건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또 한번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